안녕하세요. 스시에게 노선호입니다. 이번 영상은 압구정 쪽에 있는 스시 유견입니다. 제가 이번 영상을 이렇게 일찍 만들 줄 몰랐습니다. 오픈은 올해 5월, 6월쯤 한 것 같은데요. 셰프님도 제가 아는 분이신데다가 여기저기서 은근 유견 추천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약을 좀 하려고 했는데요. 완전 풀북이더라고요. 안 그래도 다 먹고 나서 주말 런치 예약이 가능한 날이 언젠가 물었거든요. 올해는 자리가 없답니다. 물론 주말이 인기이긴 한데요. 3개월 이상 예약이 다 찼다는 거니까 아무튼 요즘 핫한 곳 중에 하나이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여기 유게는 김옥진 셰프님 업장이고요. 저는 김 셰프님을 스시 산원청에서 처음 뵈었습니다. 산원청이 은근 셰프님이 자주 바뀌는데요. 직접 업장을 차리시는 분도 있으셨고요. 또 하나는 광화문에 스시산원 경궁, 또 강남역에 반주원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청에 계셨던 셰프님들이 이동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김옥진 셰프님은 이 경우에 해당되겠는데요. 경에 계셨던 박준혁 셰프님께서 궁으로 가시면서 그 자리로 김 셰프님께서 이동을 하셨고요. 그래서 제가 김 셰프님을 청에서 마지막 뵈었던 게 쭉 찾아보니까 2020년 4월이었더라고요. 그리고 재밌는 게 당시 다른 한쪽에 계셨던 분이 지금 사케 오픈하신 오용탁 셰프님이십니다. 두 분을 한 샷으로 잡지는 못했습니다만 아무튼 이랬던 적도 있었을 정도로 산원청 거쳐가신 셰프님들 은근 되십니다. 열심히 또 떠들다 보니 거의 다 도착을 했는데요. 주차는 발렛이 되는데요. 발렛 위치가 입구 앞에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또 여기가 일방통행이라서 한번 들어오시고 나면 다시 한 바퀴 쭉 돌아야 하기 때문에 직접 차 몰고 가시는 분들은 사전에 잘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약은 캐치 테이블을 통해서 하는데요. 예약하시고 나면 아마 매니저님께서 연락을 주실 겁니다. 그리고 여기 1층은 소고기 화로구이로 유명한 곳이고요. 유게는 그 2층에 있어서 엘리베이터를 타시거나 저는 근데 후다닥 올라갔습니다. 입구를 들어가면 바로 보이는 게 아일랜드 식탁인데요. 매니저님 전용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카운터는 총 10자리에 셰프님 2분이 맡고 있으시더라고요. 아까 잠깐 보셨던 그 아일랜드 식탁인데요. 매니저님께서 물이며 가져오신 와인, 사케 이런 것들 쭉 펼쳐놓으시고 뒤에서 딱 보고 있으시다가 어디 술이 비었다 싶으면 쓱 나타나셔서 미리미리 서브를 하십니다. 꼭 술만이 아니겠고요. 이것저것 정말 잘 챙겨주시더라고요, 매니저님께서. 그리고 이건 김 셰프님 인스타에서 가져온 것인데요. 콜키지 비용이 비교적 저렴한 편인데요. 와인 쪽을 좀 더 보강하게 되면 3만원으로 올릴 생각도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혹시 비어여비 하실 분들은 후다닥 다녀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나저나 예약이 먼저 돼야 되겠죠? 화장실은 건물 내에 전용으로 쓰시는 것 같은데요. 스마트 키로 열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입구 쪽을 찍어봤는데요. 가게 이름이 안 보이더라고요. 에비스생은 13,000원입니다. 가격 감사하겠고요. 메뉴판 쭉 보시죠. 절대적인 가격 기준으로 선택지가 좀 많은 편인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리스트 재정비 하실 것 같습니다. 일부 없는 사케들도 있다고 하시니까요. 주문 전에 매니저님께 가이드 받으시고요. 김옥진 셰프님 얘기는 대부분 다 앞서 쭉 한 것 같은데요. 지난번 윤술에서 말씀드렸듯이 야마모토 때 주진우 셰프님 바로 위 사수가 김 셰프님이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스시산에도 계신 적이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스시산도 가본 적이 있는데요. 왠지 그때 딱 계셨을 때가 아닌가 싶은데 뭐 당시 사진이 없어서. 암튼 산호청에서 처음 배웠고요. 경으로 가신 후에는 못 배웠습니다. 여기 육엔 오픈이 5, 6월경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 사이 사키 오용덕 셰프님은 물론 최근 제 유튜브에도 육엔 추천 얘기를 들었었는데요. 사실 이번 방문도 누가 급하게 취소를 하셨나봐요. 우연찮게 예약 어플 들어갔다가 딱 보이길래 후다닥 줍줍 해갖고 간 겁니다. 이게 아니었으면 아마 주중에 휴가를 내지 않는 한 올해는 못 갔었을 것 같고요. 이 자리를 빌어서 그 취소해 주신 분께 어느 분인지 당연히 모릅니다만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저희가 직접 만든 요거는 함께 준비해드렸어요. 이렇게 두꺼운 거는 처음 봅니다. 저도. 이렇게 두꺼운 우엉은 처음 봅니다. 어디서 이렇게 보면 만재품 모델은 조금 두꺼운 편이긴 한데 저희 국내산 우엉이 다 아시죠? 절여가지고 집게모노들 직접 만드셨을 텐데요. 우엉이 꽤 두툼하더라고요. 디너 14만원 시작합니다. 이제 미들급 가격대도 조금씩 올라가나 봅니다. 안타깝지만 뭐 잘 나오면 되겠죠? 그려드린 건데 일본식 계란찜인 카라무식 준비해드렸어요. 계란 안에는 이제 튀김 가지하고 갓소부시 수좀 넣어서 준비해드렸고요. 위에는 도화새우 보타네비를 익혀서 준비해드렸어요. 보타네비에는 이제 새우 보타네비로 껍질로 만든 오일하고 머리에 나오는 내장을 함께 넣어가지고 준비해드렸어요. 셰프님께서 마지막에 잠깐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방문 날이 10월 초였는데요. 이때부터 가을 메뉴로 조금씩 바꾸었다 하시더라고요. 그나저나 차와모시의 힘을 너무 주셨네요. 뭐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제가 보고 정서 올라간 차와모시까지는 먹어봤는데요. 그냥 아마에비도 아니고 보타네비를 올려서 주셨습니다. 뭐 그리고 셰프님 설명도 있긴 했었습니다만 보타네비만 딸랑 올리신 게 아니고요. 새우 머리 쪽 내장류들이 또 은근 별미인데요. 이걸 또 소스 마냥 위에 얹어서 내어주셨습니다. 안에는 뭔가 말캉말캉하다 했는데요. 아까 설명처럼 구운 가지도 들어있었고요. 암튼 차와무시의 변신은 뭐 무죄이겠습니다만 또 은근 다양한 토핑들로 변질을 많이 주시는데요. 여기 육엔 가을 메뉴 개편과 함께 아주 제대로 힘을 주셨네요. 뿌리 와사비 직접 가시는 모습이시고요. 시료 가산성 와사비 갈아 준비해드렸습니다. 콘지 소스 준비해드렸고요. 사시미 드려주시면 되세요. 사시미는 올려드릴게요. 숙성한 참돔이고요. 앞에 준비해드린 소금이나 와사비, 콘지 소스 기회에 따라 드시면 됩니다. 사시미로 나온 것은 참돔입니다. 제법 두툼하게 썰려서 나왔는데요. 이게 숙성을 잘 하신 것 같더라고요. 두툼했지만 부드럽게 씹히는 식감 제대로였고요. 찰지면서도 금방 사르르 사라지는 게 뭐 개체도 물론 좋았겠지만 숙성 정도도 알맞았던 것 같습니다. 열심히 다음 츠마미 준비 중이셨는데요. 다시마하고 소금에서 3시간 동안 전복 올려드렸어요. 이건 그전에도 봤던 비주얼입니다. 뭐 대부분 찐 전복 또는 뭐 찐 전복 개우 이런 정도 나오는데요. 여긴 독특하게도 찐 전복을 국물과 함께 내어주십니다. 뭐 일단 전복 자체는 부드럽게 쪄내셨고요. 그 전복 특유의 향도 은은하게 퍼졌습니다. 또 같이 내주신 국물도 다시마까지 들어가서 그런지 감칠맛까지 이건 뭐 그냥 드링킹 필수이겠죠? 술과 같이 먹는 상황이라면 나중에 식사 말미에 따로 국물만 부탁드려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완전 회장각 국물입니다. 대게 올려드리겠습니다. 대게를 짜서 준비해드렸어요. 그 위에는 다리살이고요. 안에는 대게 내장 섞어서 만든 공중살 되겠습니다. 앞에 준비해드린 오이절임과 함께 드셔주시면 되세요. 디너 전문 재료인 게가 나왔는데요. 이게 뭔가 좀 심플하네요. 양이 일단 좀 적었고요.
게다가 이게 또 남발기가 아니네요. 세미 남발기라고 해야 하나? 젓가락으로 바로 따먹을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손으로 잡고 이로 긁어 먹었습니다. 일단 양도 그렇고 먹기도 조금 불편했고요. 그래도 게 내장과 섞은 다른 살들은 편하게 꿀꺽 했고요. 전체적인 간은 적당했기 때문에 굳이 오이까지 먹을 필요는 없겠다 싶었습니다만 그냥 아삭하니 입가심용으로 뭐 드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솝의 막기를 준비하고 있으신데요. 거의 시작 초반부터 준비하셨던 거고요. 이건 일부분만 편집해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고등어를 이제 김으로 말하더니 이솝에 맞게 되겠습니다. 김으로 말하더니 이솝에 맞게 되겠습니다. 고등어를 말하더니 안에 한도하고 표고버섯 간장이 졸인 거 차이분 없습니다. 이 얇은 건 뭐예요? 차이분면. 얇은 게 차이브예요? 네. 예전엔 차이브를 잘게 잘라서 참돔 같은 흰살 생선에 같이 넣어 내어 주셨는데요. 이렇게 실파처럼 나오는 경우가 처음이라서 여쭤본 거고요. 그나저나 고등어가 아까 그 손질하실 때도 개체가 꽤 커 보였는데요. 물이 아주 제대로 올랐는지 엄청 고소하고 또 달달하더라고요. 특히 심해도 비교적 약하게 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했는데요. 아무튼 심해사바 보우젓이나 고등어 들어갔다는 스시를 여지껏 먹어보면서 이 녀석이 유독 달달하더라고요. 나중에 그 이유를 알게 되었는데요. 그건 이따가 직접 셰프님 설명 들어보시고요. 이게 벌써 나왔네. 가리비가 이제 호타테를 튀김옷 입혀가지고 튀겨서 준비해드렸어요. 앞에 푸른색은 이제 아스파라거스 함께 준비해드렸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트러플 소금 뿌려서 준비해드렸어요. 기본 간은 돼 있는데 간 맞으면 안 되면 소금 살짝 곁들여주세요. 잠시 화장실 갔다 왔더니 튀김이 이미 나와 있더라고요. 호타테는 간 적당했고요. 튀김옷 질감도 부드러운 쪽이었습니다. 트러플 소금도 올렸다 하셨는데요. 그 트러플 양은 그렇게 느껴질 정도로 나진 않더라고요. 오늘 고등어가 이렇게 달달한 고등어를 사실 제가 이때까지 혹시 설탕을 따로 하셨나요? 표고버섯을 간장에 졸일 때 이제 거기에 설탕이 조금 들어가요. 그 설탕 일본 설탕을 살짝 이제 들어가죠. 고등어가 왜 이렇게 달달한가 했더니 어쩐지 그 표고버섯 때문이었네요. 원래는 마요네즈 스팀으로 준비해드렸고요. 바지락으로 이제 주물러서 준비해드렸어요. 안에 이제 뚜껑 에다마메하고 샬롯하고 할려나 준비해드렸습니다. 일단 국물 진득한 건 당연하겠지만 좋았고요. 그나저나 스이모노에 에다마메 들어간 것은 또 처음입니다. 스시 시작하시네요. 잠시 스시 쥐시는 모습 보시고요. 점 참돔 뒷살 되겠습니다. 저점은 참돔입니다. 안에 차이브, 아까 그 사바 이솝에 맞게 넣었던 그 차이브를 넣었다셨고요. 뱃살임에도 부드럽게 씹히는 식감이었고요. 아마도 같이 숙성을 했었겠죠? 샤리는 살짝 초맛이 없는 듯 있는 듯 스치는 편에 간은 조금 느껴지더라고요. 무늬오징어 아우리가 되겠습니다. 안에 시소임 넣어드렸고 이게 소금하고 연유를 준비해드렸어요. 이 아우리가는 손질 잘 되어 있었고요. 이때는 약간 샤리가 찰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심화하지 줄무늬 등이 있습니다. 국민 생선 심화아지입니다. 잡내 없고 적당히 서걱거리는 거 좋았는데요. 근데 갑자기 샤리가 아까보다는 좀 더 짜게 느껴지더라고요. 다시마에 맞춰드린 단새우 준비해드렸습니다. 다시마의 짭조름한 맛이 더 가미가 되어서 그랬을 수도 있겠는데요. 아마에비가 그래도 좀 달달한 맛이 올라와야 하는데 다시마 영향인지 샤리의 간이 좀 세서 그런지 전체적인 피스가 조금 짜게 느껴졌습니다. 뱃살 준비해드렸고요. 위에 간마늘 살짝 곁들여드렸어요. 방어가 벌써 나오나요? 이제 저희 어제부터 이번 편만 방어가 슬슬 나오기 시작하나 봅니다.
비교적 비싼 부위인 뱃살쪽을 주셨는데요. 아직은 지방이 오리지 않아서였는지 식감이 살짝 물컹한 느낌이 나더라고요. 원래 좀 서걱거리는 감에 기름기도 더 있는 부위이긴 한데요. 좀 더 추워져야 더 맛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껍질을 구워드린 벤자리 되겠습니다. 얘는 물을 갈아서 준비했어요. 벤자리는 설명해 주신 것처럼 껍질 쪽을 나부리해서 내어주셨고요. 다행히 껍질 쪽에 칼집을 더 내셔서인지 질긴 식감은 없었고요. 참치 숙살 되겠습니다. 아카미 직회는 못지않락한 그 식감은 약했고요. 산미는 고만고만했는데요. 아무래도 간장절임을 추가로 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다소 좀 간이 있는 샤리와 함께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좀 더 짜더라고요. 참치 뱃살 준비해드렸어요. 오토로는 기름짐 적당했고요. 아무래도 기름기가 좀 있다 보니까 다른 패스들에 비해서는 조금 덜 짜게 느껴졌습니다. 새끼 전갱이 코바지 되겠습니다. 위에 파하고 생강 다져서 준비해드렸습니다. 코아지는 사이즈 딱 좋았는데요. 코아지 자체도 아마도 살짝 소금 절임을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 피스도 전체적으로 조금 짜게 느껴졌고요. 보스턴산 소개 준비해드렸어요. 보스턴산 성게는 북계도산, 러시아산 그 다음 그레이드쯤에 속하고요. 그래도 전체적으로 비교적 좋은 편에 속하는 그런 산지가 되겠습니다. 굽급하지는 않았는데요. 고소함도 뭐 그렇게 올라오지는 않더라고요. 김은 바삭했습니다. 비장탄을 이용해서 구워드린 금태입니다. 금태구이는 국룰이라고 할 수 있을 스타일로 나왔고요. 저는 이렇게 나온 것을 보면 왜 이렇게 스시테이가 생각나는지 아무튼 간은 적당했고요. 열심히 샤리와 비빈 다음에 먹었습니다. 미소 장국은 곰이 뼈로 우렸습니다. 전장고기 장국이랑 스프 바로 놓아드릴게요. 어느 정도? 도미뼈로 우려내서인지 살짝 기름기 떠있는 게 보였고요. 이 장국 간은 적당했습니다. 김이 반장 정도로 되는 것 같은데요. 막기를 준비 중에 있으셨고요. 내기도로 맞게 되겠습니다. 내기토로 맛은 적당했습니다. 김은 확실히 바삭하더라고요. 일본산 비싼 김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저기 아낌없이 쓰시더라고요. 아나고 되겠습니다. 따뜻해주세요. 아나하고는 부드러운 쪽인데요. 자체간이 좀 있는 편이라서 샤리와 함께하니 역시나 짰고요. 앵콜 스시 물어보는 중이신데요. 고등어가 지금 꼬리 쪽만 남아가지고 아까 드셨던 거는 다 살 쪽에 다 뱃살처럼 맛이 다르가지고 너무 맛있더라고요. 역시 다들 고등어가 괜찮으셨나 봅니다. 필요한 친구 있으실까요? 그러면은 고등어는 그냥 스시로도 안 되는 거예요? 준비는 해드릴 수 있는데 꼬리 쪽이다 보니까 맛이 그로 제가 추천해드리진 않습니다. 그 랭커였어가지고 오늘 바로 하루에 한 도미가 가능한가요? 어느 날 저도 이 영상 편집하면서 쭉 다시 돌아보니 유일하게 안 짰던 메뉴이기도 했네요. 당연하겠지만 거기엔 샤리가 안 들어가 있죠. 참돔 뱃살입니다. 맨 처음 스시로 나왔던 게 참돔인데요. 그 사이 샤리가 짜진 건지 이 피스는 아까 처음 때보다 더 짜게 느껴졌습니다. 그 사이에 샤리에 무슨 변화가 있었던 건지 아니면 제가 처음에 잘 몰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중간중간에 계속 짜다는 얘기를 연달아 했잖아요. 이게 딱 그 예전에 스시 오마주 영상 때 연발하던 그 짜다가 다시 생각나던데요. 스시 오마주에 대한 오마주도 아니고 말이죠. 암튼 전체적으로 샤리의 간이 다소 제게는 조금 센 편으로 느껴졌습니다. 여름 때는 사과수를 올려드렸는데 이제 가을이어가지고 디저트 볶아서 준비해드렸어요. 왼쪽에는 계란구이 토fu 준비해드렸고요. 디저트 형식으로 해가지고 준비해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가운데는 미즈유칸이라고 해가지고 팥을 이제
네, 좀 부드럽게 해가지고 요강 스타일로 만들어서 미지오카니? 네, 미디오칸 준비했고 위에는 이제 캔디오를 함께 올려드렸습니다. 맨 마지막에는 밤을 이제 달달하게 졸여드린 아마니가 올려드렸습니다. 마지막 디저트도 엄청 신경을 써서 내어주셨네요. 영상에서도 보이듯이 탱글탱글한 푸딩에 좀 더 진득한 식감을 갖고 있는 교구인데요. 근데 이게 조금 과하게 달더라고요. 그냥 이것만 먹기에는 좀 버거울 정도였는데요. 근데 이 교쿠도 이것도 교쿠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요? 네, 이렇게 기본적인 이제 오리지널은 카스처럼 해가지고 만드는 스타일인데 이것도 이제 일본에서 하는 업장에서 하는 스타일이에요. 사실 일본인 이와 거의 정확히 너무 상황을 모르는데 약간 좀 이제 트렌디하게 만드는 이런 것도 스타일이고요. 원래는 이제 스펀지처럼 해서 만드는 카스테라 형식으로 올려주시는 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달달하고 촉촉한 거는 사실은 처음인 것 같아요. 이게 교쿠가. 타치나 아니면 스미레 뭐 그런 업장에서 주시는 네 맞아요. 비슷하긴 한데 그거보다는 여기는 더 되게 좀 촉촉하기도 하고 더 달달하기도 하고. 마지막에 말차랑 올려드리면서 그건 뭐 맞아요. 드실 수 있게 해가지고 맞아요. 이것만 먹으면 너무 달긴 한데 약간 중화시키는 좀 역할을 하는 것 같긴 하고. 너무 어중한 거보다는 그래도 좀 단계 좀더 좋은 것 같아요. 말차와 같이 먹기 좋게끔 약간 의도적으로 과하게 달게 만드신 거였군요. 스시 유겐 정리해 보겠습니다. 가격 정보, 휴무 정보 쭉 보시면 되겠고요. 쿠키즈는 조만간 인상 여지도 있는 것 같아서 후다닥 비어협이 협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샤리 얘기를 잠깐 길게 했습니다만 여기 샤리도 오마주에 버금가게끔 제기는 조금 과한 편이었고요. 물론 이건 굉장히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제 기준에 과하다는 얘기고요. 일전에 댓글 주셨던 어느 분 생각도 갑자기 나는데요. 좀 센 간의 샤리들을 좋아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오마주 예약이 힘든 거고요. 또 여기 유겐 예약도 힘든 이유이겠죠. 암튼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다소 좀 담백한 쪽 또는 간이 있더라도 조금씩만 느껴지는 그런 쪽의 샤리를 제가 선호하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방문하시면 좋겠고요. 나머지 전반적인 요리 구성, 맨 앞단의 차와무시, 토핑 화려했던 것, 그리고 아까 그 마지막에 디저트도 좀 힘을 주신 부분들 영상 다 보셨듯이 눈에 바로 띄었고요. 목소리가 작게 녹음되어서 근본 영상에서는 살리지 못했는데요. 매니저님 접객이 아주 훌륭하십니다. 이건 직접 느껴보시면 바로 아실 것 같고요. 마무리로 간이 좀 있는 샤리 스타일을 좋아하신다면 여기에 유겐 꼭 방문해 보시고요. 어느 분이 생각나긴 합니다만 그리고 이미 연말까지 주말 예약은 다 찼다고 하는데요. 기념일 하실 만한 날들이 있으시면 미리미리 예약 진행하시고요. 저는 또 취소된 예약권이나 줍줍 해야 되겠네요. 그 사이 쿠키즈 안 올라야 하는데 말이죠. 영상 이렇게 마치고요. 이미 너무나 잘 알려진 스시야입니다만 간이 좀 있는 샤리를 선호하시는 분들 오마주는 꼭 가보셔야겠죠. 또 아까 제가 담백한 샤리 쪽을 좋아한다고 했는데요. 적초 샤리임에도 어느덧 윤며들어버린 스시 윤슬의 마력 같은 적초 샤리, 이렇게 좀 특색 있는 샤리 좋아하시는 분들 이미 다 아시겠습니다만 윤슬 영상 보시면서 방문도 또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